예. 추미애 전 장관, 윤 전 총장에게 쫓겨난 사람이다. 이게 누구 말일까요?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하니까 친노의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대권 출마를 공식화하니까 저의 지지율은 오르고 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저의 경험에서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문제적 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빛을 윤석열 총장한테 좀 더 쏘여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 갈등에서 정권에 그렇게 부담을 주고 거의 완패하다시피 해서 사실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성찰하고 자숙하고 지내야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물론 미스터 쓴소리라도 잘 알려져 있긴 한데 이번 작심 비판 꽤 수위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윤 전 총장에게 빛을 더 쏘아줘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가. 완패하다시피 하더니 사실상 쫓겨난 사람 아니냐. 성찰하고 자숙하고 지내야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유인태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정치권에서 그나마 그래도 몇 분 안 되는 이 좀 판을 읽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권에서 한 전략가가 있다면요. 상처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타켓 포인트가 결국은 야권의 지금 1일 윤 전 총장의 어떤 출마 명분을 주지 않는 것. 그게 제일 1번째 전략일 겁니다. 자, 윤 전 총장이 왜 국민들 인기가 있었습니까? 결국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이 법치 파괴라든지 헌법 수호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지지가 높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명분을 하나하나 없애면 윤 전 총장 인기가 떨어지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즉 추미애 장관은 무대에서 사라져야 돼요. 즉 추 장관이 계속 나오는 이상, 왜냐하면 추 장관 하면 윤 총장, 이게 항상 대립적인 이미지 갖고 있고 본인도 꽁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황 되면 결국은 생각나는 거는 윤 전 총장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장관이 저렇게 계속 저런 인사를 하면 윤 전 총장이 나올만 하구나 라는 또 여론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당이 좀 제대로 대권 전략을 짠다라면 저는 이 두 분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줄이고 이 두 분의 어떤 언론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상당히 여당한테는 좋은 전략인데 반대로 지금 이 두 분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만나는 많은 여당의 전략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이 상황 자체를. 추윤 갈등이 다시 불거지니까. 그렇죠. 왜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슈가 나오지 않고 이 여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이슈들, 뭔가 새로운 어떤 방역의 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각돼야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자꾸 이게 이재명 지사나 여당의 어떤 대권 후보 경쟁이 부각되지 않고 계속 추윤, 또 그다음에 박범계 윤, 이게 이제 부각이 돼버리면 선거 전략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유인태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왜 자꾸 나와서 자꾸 저 사람한테 지금 빛을 비추냐. 그걸 왜 이쪽에서 비추냐. 제발 불 좀 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하겠다는 걸 사실 아무리 여권에 전략가들이 있다고 해도 전직 장관인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권 내부에서도. 최진봉 교수님. 근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의외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감감이 있고 까다로운 자리인데 잘 대응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꽤 호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호평을 하셨어요. 유인태 사무총장이 호평이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겠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예. 정치 감각하고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답변하는 문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시원하게 본인의 의사를 정말 주눅들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 예를 들면 현 어떤 여권이나 정부의 각을 세우는 모습. 근데 그게 정치 감각에서는 어느 정도의 줄타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본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어떤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정치를 하는 과정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나간다면 대권 후보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정치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유보해 두고 앞으로 이번에 이제 정치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정치 감각이 뛰어나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친노의 원로가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꽤 상반된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하니까 추 전 장관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속이 없는 말씀을 자꾸 견제 심리상 하는 것은 당내 원로로서는 앞으로 안 하시기를 기대한다.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추미애 전 장관과 비슷하게 홍준표 의원도 국민의힘에 복당하자마자 윤 전 총장 때리기를 시작했죠. 오늘은 좀 홍준표 의원이 흠이 있으면 반품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꺼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 요즘 엑스파일도 문제되는 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신상품을 찾아가 배송이 되면 집에서 다 훑어보고 직접 보고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잖아요. 그게 소위 국민적 검증 과정입니다. 그럼 뭐 이제 맏아들이 그러시니까 집안 어른들 걱정이 많죠. 뭐 원래 집안이 잘 되려면 맏아들이 튼튼해야 되는데 뭐 말썽을 많이 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죠. 어제 정확히 이 자리에서 이현정 의원님이 맏아들론에 대해서 한번 논평을 하셨는데 김재현 최고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구자홍 차장. 네. 말썽을 홍준표 의원이 많이 부렸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죠. 원희룡 지사는 윤석열 무너지면 다음 후보들도 줄줄이 무너진다. 윤석열 입당은 플러스 홍준표 복당은 리스크. 어제 윤 전 총장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나서니까 이렇게 당내에서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 추미애가 있다면 야당에는 홍준표가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 당내 지지층 중에 일부의 지지는 받고 있지만 전체 어떻게 여야 구도라든지 이걸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정권 창출 가능성 또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줄여야 되는데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사람이 주목을 받다 보면 중도층의 어떤 지지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당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어떤 출마를 보고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이제 막말 논란을 상기하다 보면 오히려 윤 전 총장 중심으로 지지세가 모이기보다는 그 적전 분열 양상을 좀 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야당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대선판은 단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어떤 갈등 구도가 노출되면서 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뭐 주로 홍준표 의원에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좀 대다수여서 이두하 변호사님은 생각이 반대십니까? 혹은 원희룡 지사 얘기처럼 윤석열 무너지면 다음 후보들도 줄줄이 무너진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저는 원희룡 지사나 아니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또 화살을 맞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원팀으로 이 관계에 맞서야 된다. 그런 취지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 두 분이 좀 더 돋보이는 거 아닌가.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지난번 대선에서 2등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등을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사람들도 보면 재수 3수에서 다시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도 2등한 저력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구자홍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외연 확장성에 있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의할 사람이 적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비판적이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 날을 세우는 게 본인이 29일 날 여의도에서 행사를 하려고 날을 잡아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대선 정책 발표 비슷한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 날 출마 선언을 해서 그 부분도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뭐 홍준표 의원의 저런 말들, 윤 전 총장 겨냥한 말들이 시원하다는 당원들의 생각도 있을 테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과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